힘들면 그냥 적당히 하고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별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포기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실패를 떠올립니다. 마치 그 순간 인생 전체에 빨간 도장이 찍히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단어, 포기는 정말 실패와 같은 말일까요? 장자의 사상에서 이런 뜻의 말이 전해집니다. 물고기가 작은 웅덩이를 떠난다고 해서 바다가 그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정말 나에게 맞는 웅덩이인가? 아니면 너무 좁아서 숨이 막히는 곳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직장에서, 어떤 조직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평판은 조금씩 내려가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상하게도 다 흠이 되는 것 같은 시기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참아라. 여기서 포기하면 네가 지는 거다. 하지만 장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작은 웅덩이를 떠난 물고기를 패배자라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웅덩이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는 웅덩이에서 평생을 살아도 괜찮고 어떤 물고기는 그곳에서는 점점 말라 죽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웅덩이에 오래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웅덩이가 나를 살게 했는지 아니면 나를 마르게 했는지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굽으면 온전해지고 비우면 채워진다. 이 문장은 세상살이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끝까지 서 있는 사람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때로는 굳는 것이 오히려 온전해지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계속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은 부러집니다. 부러진 뒤에는 다시 펴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부러지고 자존이 부러지고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이 완전히 부러지고 나면 그때는 아무것도 시작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 때, 조금 지칠 때, 아직 완전히 부러지기 전일 때 잠시 굳는 것, 잠시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어떤 과정일 뿐입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에 어떤 무리, 어떤 조직, 어떤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지인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오래된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끝까지 건강하게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내가 점점 작아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나답지 않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어떤 조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정해진 역할이 있고 이미 씌워진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가 이미 내려간 상태라면 그곳에서 다시 올라가는 일은 제로에서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힘이 듭니다. 노력해도 성과를 내도 사람들의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 살아남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살리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라는 말을 이렇게까지 무겁게 느끼게 된 이유는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비교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누가 더 오래 버텼는지, 누가 끝까지 남았는지, 누가 중간에 내려왔는지,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은 늘 줄 세워졌습니다. 그 줄에서 빠져나오면 마치 낙오자가 된 것처럼 느끼도록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결승선이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같은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서 방향을 틀어 전혀 다른 길에서 자기 삶을 완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이야기는 잘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 말없이 자리를 옮긴 사람들, 아무 설명 없이 멈춘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개 실패담으로 정리됩니다. 버티지 못했다. 끝까지 못 갔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생의 많은 선택은 실패와 성공이 아니라 체질과 환경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씨앗도 자라기 어렵고 어떤 땅에서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씨앗도 놀랄 만큼 잘 자랍니다. 씨앗이 문제라기보다 땅이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는 숨 쉬는 것조차 눈치 보이던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는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늘 참기만 하던 사람이 다른 인연 속에서는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변화는 능력이 갑자기 생겨서가 아니라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리를 바꾸는 선택을 너무 쉽게 패배라고 부릅니다. 마치 참고 견디는 것만이 성숙이고 떠나는 것은 유약함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모두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참음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지만 어떤 참음은 사람을 닳게 만듭니다. 마음이 닳아버리면 다시 자신을 믿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 때 멈추는 선택은 미래의 나를 위한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늘은 너무 자주 여기서 그만두면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여기라는 지점은 생각보다 자주 바뀝니다. 오늘의 끝은 내일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포기는 몇 년 뒤에는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마음은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의 삶이 당신에게 너무 가파르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힘들면 그냥 적당히 하고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별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포기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실패를 떠올립니다. 마치 그 순간 인생 전체에 빨간 도장이 찍히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단어, 포기는 정말 실패와 같은 말일까요? 장자의 사상에서 이런 뜻의 말이 전해집니다. 물고기가 작은 웅덩이를 떠난다고 해서 바다가 그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정말 나에게 맞는 웅덩이인가? 아니면 너무 좁아서 숨이 막히는 곳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직장에서, 어떤 조직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평판은 조금씩 내려가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상하게도 다 흠이 되는 것 같은 시기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참아라. 여기서 포기하면 네가 지는 거다. 하지만 장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작은 웅덩이를 떠난 물고기를 패배자라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웅덩이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는 웅덩이에서 평생을 살아도 괜찮고 어떤 물고기는 그곳에서는 점점 말라 죽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웅덩이에 오래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웅덩이가 나를 살게 했는지 아니면 나를 마르게 했는지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굽으면 온전해지고 비우면 채워진다. 이 문장은 세상살이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끝까지 서 있는 사람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때로는 굳는 것이 오히려 온전해지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계속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은 부러집니다. 부러진 뒤에는 다시 펴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부러지고 자존이 부러지고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이 완전히 부러지고 나면 그때는 아무것도 시작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 때, 조금 지칠 때, 아직 완전히 부러지기 전일 때 잠시 굳는 것, 잠시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어떤 과정일 뿐입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에 어떤 무리, 어떤 조직, 어떤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지인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오래된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끝까지 건강하게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내가 점점 작아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나답지 않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어떤 조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정해진 역할이 있고 이미 씌워진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가 이미 내려간 상태라면 그곳에서 다시 올라가는 일은 제로에서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힘이 듭니다. 노력해도 성과를 내도 사람들의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 살아남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살리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라는 말을 이렇게까지 무겁게 느끼게 된 이유는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비교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누가 더 오래 버텼는지, 누가 끝까지 남았는지, 누가 중간에 내려왔는지.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은 늘 줄 세워졌습니다. 그 줄에서 빠져나오면 마치 낙오자가 된 것처럼 느끼도록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결승선이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같은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서 방향을 틀어 전혀 다른 길에서 자기 삶을 완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이야기는
잘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 말없이 자리를 옮긴 사람들, 아무 설명 없이 멈춘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개 실패담으로 정리됩니다. 버티지 못했다. 끝까지 못 갔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생의 많은 선택은 실패와 성공이 아니라 체질과 환경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씨앗도 자라기 어렵고, 어떤 땅에서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씨앗도 놀랄 만큼 잘 자랍니다. 씨앗이 문제라기보다 땅이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는 숨 쉬는 것조차 눈치 보이던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는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늘 참기만 하던 사람이 다른 인연 속에서는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변화는 능력이 갑자기 생겨서가 아니라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리를 바꾸는 선택을 너무 쉽게 패배라고 부릅니다. 마치 참고 견디는 것만이 성숙이고 떠나는 것은 유약함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모두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참음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지만 어떤 참음은 사람을 닳게 만듭니다. 마음이 닳아버리면 다시 자신을 믿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 때 멈추는 선택은 미래의 나를 위한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늘은 너무 자주 여기서 그만두면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여기라는 지점은 생각보다 자주 바뀝니다. 오늘의 끝은 내일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포기는 몇 년 뒤에는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마음은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의 삶이 당신에게 너무 가파르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힘들면 그냥 적당히 하고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별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포기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실패를 떠올립니다. 마치 그 순간 인생 전체에 빨간 도장이 찍히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단어, 포기는 정말 실패와 같은 말일까요? 장자의 사상에서 이런 뜻의 말이 전해집니다. 물고기가 작은 웅덩이를 떠난다고 해서 바다가 그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정말 나에게 맞는 웅덩이인가? 아니면 너무 좁아서 숨이 막히는 곳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직장에서, 어떤 조직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평판은 조금씩 내려가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상하게도 다 흠이 되는 것 같은 시기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참아라. 여기서 포기하면 네가 지는 거다. 하지만 장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작은 웅덩이를 떠난 물고기를
패배자라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웅덩이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는 웅덩이에서 평생을 살아도 괜찮고 어떤 물고기는 그곳에서는 점점 말라 죽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웅덩이에 오래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웅덩이가 나를 살게 했는지 아니면 나를 마르게 했는지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굽으면 온전해지고 비우면 채워진다. 이 문장은 세상살이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끝까지 서 있는 사람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때로는 굳는 것이 오히려 온전해지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계속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은 부러집니다. 부러진 뒤에는 다시 펴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부러지고 자존이 부러지고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이 완전히 부러지고 나면 그때는 아무것도 시작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 때, 조금 지칠 때, 아직 완전히 부러지기 전일 때 잠시 굽는 것, 잠시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어떤 과정일 뿐입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에 어떤 무리, 어떤 조직, 어떤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지인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오래된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끝까지 건강하게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내가 점점 작아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나답지 않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어떤 조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정해진 역할이 있고 이미 씌워진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가 이미 내려간 상태라면 그곳에서 다시 올라가는 일은 제로에서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힘이 듭니다. 노력해도 성과를 내도 사람들의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 살아남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살리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라는 말을 이렇게까지 무겁게 느끼게 된 이유는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비교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누가 더 오래 버텼는지, 누가 끝까지 남았는지, 누가 중간에 내려왔는지.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은 늘 줄 세워졌습니다. 그 줄에서 빠져나오면 마치 낙오자가 된 것처럼 느끼도록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결승선이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같은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서 방향을 틀어 전혀 다른 길에서 자기 삶을 완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이야기는 잘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 말없이 자리를 옮긴 사람들, 아무 설명 없이 멈춘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개 실패담으로 정리됩니다. 버티지 못했다. 끝까지 못 갔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생의 많은 선택은 실패와 성공이 아니라 체질과 환경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씨앗도 자라기 어렵고 어떤 땅에서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씨앗도 놀랄 만큼 잘 자랍니다. 씨앗이 문제라기보다 땅이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는 숨 쉬는 것조차 눈치 보이던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는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늘 참기만 하던 사람이 다른 인연 속에서는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변화는 능력이 갑자기 생겨서가 아니라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리를 바꾸는 선택을 너무 쉽게 패배라고 부릅니다. 마치 참고 견디는 것만이 성숙이고 떠나는 것은 유약함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모두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참음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지만 어떤 참음은 사람을 닳게 만듭니다. 마음이 닳아버리면 다시 자신을 믿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 때 멈추는 선택은 미래의 나를 위한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늘은 너무 자주 여기서 그만두면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여기라는 지점은 생각보다 자주 바뀝니다. 오늘의 끝은 내일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포기는 몇 년 뒤에는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마음은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의 삶이 당신에게 너무 가파르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힘들면 그냥 적당히 하고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별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포기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실패를 떠올립니다. 마치 그 순간 인생 전체에 빨간 도장이 찍히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단어, 포기는 정말 실패와 같은 말일까요? 장자의 사상에서 이런 뜻의 말이 전해집니다. 물고기가 작은 웅덩이를 떠난다고 해서 바다가 그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정말 나에게 맞는 웅덩이인가? 아니면 너무 좁아서 숨이 막히는 곳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직장에서, 어떤 조직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평판은 조금씩 내려가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상하게도 다 흠이 되는 것 같은 시기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참아라. 여기서 포기하면 네가 지는 거다. 하지만 장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작은 웅덩이를 떠난 물고기를 패배자라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웅덩이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는 웅덩이에서 평생을 살아도 괜찮고 어떤 물고기는 그곳에서는 점점 말라 죽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웅덩이에 오래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웅덩이가 나를 살게 했는지 아니면 나를 마르게 했는지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굽으면 온전해지고 비우면 채워진다. 이 문장은 세상살이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끝까지 서 있는 사람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때로는 굳는 것이 오히려 온전해지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계속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은 부러집니다. 부러진 뒤에는 다시 펴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부러지고 자존이 부러지고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이 완전히 부러지고 나면 그때는 아무것도 시작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 때, 조금 지칠 때, 아직 완전히 부러지기 전일 때 잠시 굳는 것, 잠시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어떤 과정일 뿐입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에 어떤 무리, 어떤 조직, 어떤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지인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오래된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끝까지 건강하게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내가 점점 작아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나답지 않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어떤 조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정해진 역할이 있고 이미 씌워진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가 이미 내려간 상태라면 그곳에서 다시 올라가는 일은 제로에서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힘이 듭니다. 노력해도 성과를 내도 사람들의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 살아남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살리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라는 말을 이렇게까지 무겁게 느끼게 된 이유는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비교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누가 더 오래 버텼는지, 누가 끝까지 남았는지, 누가 중간에 내려왔는지,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은 늘 줄 세워졌습니다. 그 줄에서 빠져나오면 마치 낙오자가 된 것처럼 느끼도록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결승선이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같은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서 방향을 틀어 전혀 다른 길에서 자기 삶을 완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이야기는 잘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 말없이 자리를 옮긴 사람들, 아무 설명 없이 멈춘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개 실패담으로 정리됩니다. 버티지 못했다. 끝까지 못 갔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생의 많은 선택은 실패와 성공이 아니라 체질과 환경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씨앗도 자라기 어렵고 어떤 땅에서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씨앗도 놀랄 만큼 잘 자랍니다. 씨앗이 문제라기보다 땅이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는 숨 쉬는 것조차 눈치 보이던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는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늘 참기만 하던 사람이 다른 인연 속에서는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변화는 능력이 갑자기 생겨서가 아니라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리를 바꾸는 선택을 너무 쉽게 패배라고 부릅니다. 마치 참고 견디는 것만이 성숙이고 떠나는 것은 유약함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모두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참음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지만
어떤 참음은 사람을 닳게 만듭니다. 마음이 닳아버리면 다시 자신을 믿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 때 멈추는 선택은 미래의 나를 위한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늘은 너무 자주 여기서 그만두면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여기라는 지점은 생각보다 자주 바뀝니다. 오늘의 끝은 내일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포기는 몇 년 뒤에는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마음은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의 삶이 당신에게 너무 가파르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힘들면 그냥 적당히 하고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별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포기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실패를 떠올립니다. 마치 그 순간 인생 전체에 빨간 도장이 찍히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단어, 포기는 정말 실패와 같은 말일까요? 장자의 사상에서 이런 뜻의 말이 전해집니다. 물고기가 작은 웅덩이를 떠난다고 해서 바다가 그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정말 나에게 맞는 웅덩이인가? 아니면 너무 좁아서 숨이 막히는 곳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직장에서, 어떤 조직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평판은 조금씩 내려가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상하게도 다 흠이 되는 것 같은 시기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참아라. 여기서 포기하면 네가 지는 거다. 하지만 장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작은 웅덩이를 떠난 물고기를 패배자라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웅덩이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는 웅덩이에서 평생을 살아도 괜찮고 어떤 물고기는 그곳에서는 점점 말라 죽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웅덩이에 오래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웅덩이가 나를 살게 했는지 아니면 나를 마르게 했는지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굽으면 온전해지고 비우면 채워진다. 이 문장은 세상살이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끝까지 서 있는 사람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때로는 굳는 것이 오히려 온전해지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계속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은 부러집니다. 부러진 뒤에는 다시 펴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부러지고 자존이 부러지고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이 완전히 부러지고 나면 그때는 아무것도 시작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 때, 조금 지칠 때, 아직 완전히 부러지기 전일 때 잠시 굳는 것, 잠시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어떤 과정일 뿐입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에 어떤 무리, 어떤 조직, 어떤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지인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오래된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끝까지 건강하게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내가 점점 작아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나답지 않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어떤 조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정해진 역할이 있고 이미 씌워진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가 이미 내려간 상태라면 그곳에서 다시 올라가는 일은 제로에서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힘이 듭니다. 노력해도 성과를 내도 사람들의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 살아남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살리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라는 말을 이렇게까지 무겁게 느끼게 된 이유는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비교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누가 더 오래 버텼는지, 누가 끝까지 남았는지, 누가 중간에 내려왔는지.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은 늘 줄 세워졌습니다. 그 줄에서 빠져나오면 마치 낙오자가 된 것처럼 느끼도록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결승선이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같은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서 방향을 틀어 전혀 다른 길에서 자기 삶을 완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이야기는 잘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 말없이 자리를 옮긴 사람들, 아무 설명 없이 멈춘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개 실패담으로 정리됩니다. 버티지 못했다. 끝까지 못 갔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생의 많은 선택은 실패와 성공이 아니라 체질과 환경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씨앗도 자라기 어렵고 어떤 땅에서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씨앗도 놀랄 만큼 잘 자랍니다. 씨앗이 문제라기보다 땅이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는 숨 쉬는 것조차 눈치 보이던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는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늘 참기만 하던 사람이 다른 인연 속에서는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변화는 능력이 갑자기 생겨서가 아니라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리를 바꾸는 선택을 너무 쉽게 패배라고 부릅니다. 마치 참고 견디는 것만이 성숙이고 떠나는 것은 유약함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모두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참음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지만 어떤 참음은 사람을 닳게 만듭니다. 마음이 닳아버리면 다시 자신을 믿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 때 멈추는 선택은 미래의 나를 위한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늘은 너무 자주 여기서 그만두면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여기라는 지점은 생각보다 자주 바뀝니다. 오늘의 끝은 내일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포기는 몇 년 뒤에는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마음은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의 삶이 당신에게 너무 가파르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